네, 안녕하세요. 아보카도라고 하고요. 저는 뭐 일단 이번 주의 종목들에 대한 리뷰랑 그리고 다음 주 종목들에 대한 다음 주 시장 전체에 대한 프리뷰를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시황 브리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적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순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메모장을 제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편이라서 일단 메모장과 함께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자, 일단 지난주 전체적인 장을 봤을 때 전체적인 장에서는 자금 순 유입보다 순 유출이 많았다. 혹은 순 유출보다 순 유입이 많았다. 요거를 평가하기 어려웠다. 순 유입 월 유출 거의 없는 시장이었다. 자,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로는 한국이 네마녀의 날, 그리고 금요일은 미국의 세마녀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CPI와 PPI가 발표되었고요. 그 외에 기타 미시간대 물가지수라던가 이런 기타 물가지수들이 동시에 발표되는 한 주였습니다. CPI나 P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소폭 반등하는 그런 시장이었고, 결국은 이 소폭 반등했다라는 걸 바꿔 말하면 인플레가 다시 증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는 한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플레의 다시 증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유가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정 지표들에 의한 반등으로 보였고, 그러니까 에너지나 이런 특정 분야들의 반등으로 보였고, 다른 물가 지수들은 크게 변동성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네마녀의 날, 국내 네마녀의 날은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선물이나 옵션 포지션이 하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하방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 이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들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결국 상방으로 움직였고, 자, 전월 선물 옵션 포지션이 청산이 되고 나면 2월 선물 옵션 포지션이 발생합니다. 이건 대부분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포지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월 말로 가면 월 말로 갈수록 그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늘어나고요. 월 초에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라던가 혹은 조금 더 큰 규모,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포지션이 다 상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여전히 상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전체 한국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전체 한국 시장의 전망이 매우 밝고,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하방을 전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방을 전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자, 그럼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18일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 마냥 밝을까? 이건 또 아닐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이 네마녀의 날, 세마녀의 날이죠.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유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일단 TSMC 관련 이슈,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납품을 지원해달라,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반도체 업황이 매우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유로 이 TSMC 이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는 미국이 인플레이율이 감소했지만
금리를 여전히 올릴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게 뭐 때문이냐면 결국 고용 때문입니다. 고용이 너무나도 건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율이라고 하면은 CPI나 PPI는 증가. 근데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율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기, 그러니까 5년 인플레이율이 오랜만에 2%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율이 뭐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이슈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야 이거 마냥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장이니까 여러분들 일단 다음 주는 결국은 일단 첫 번째로 마냥 반도체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우려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져볼 것. 하지만 결국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마 저는 반도체 쪽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로 주도주 위주로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주도하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나 AI 그리고 뭐 바이오 2차 전지는 좀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 당장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예상은 금리 동결이에요. 가능성으로 95%에서 98% 사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결국은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주도주 위주의 랠리가 돌아올 수 있어요. 자, 이러면 결국은 지수 주도주인 반도체와, 그러니까 이건 결국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로봇, 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랠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당뇨병 치료제, 하지만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이 친구들의 호재가 차주에 예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기대를 해볼만 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더 이제 보자면 개별 테마주로 봤을 때는 네 번째로 이제 마리화나 테마 관련주 이 친구들이 좀 이슈가 있다라고 합니다. 9월 22일 전후로 미 상원에서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바이오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화일약품, 세 번째로 오성첨단 소재, 얘네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음 주에 좀 움직일 만한 종목들 중에 한 가지로서 제시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왔었는데 잠시만요. 유가 관련주, 와 지금 시장 전망은 100불까지 올라간다가 시장 전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좀 유가 관련주 이런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뭐 다음 달부터 이제 재건 사업이 착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대형주로는 뭐 건설기계, HD 건설기계라던가 현대건설기계, HD 인프라코어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뭐 모듈러, 뭐 SY라던가 금강공업 있고, 건설장비
데모 현대에버다임, 뭐 해인 뭐 이런 친구들이 있죠. 뭐 통신, 다산 네트워크스, 다산 솔루에타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뭐 건설, 철도 등등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신 쪽은 조금 주목을 하세요. 지금 화웨이 관련 이슈가 있지만 지금 화웨이 고위직 관계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카더라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생각해보면 통신 쪽은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요소들이 더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은 분들이 지금 듣기에는 아직 저희가 수강 인원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가 그 전주에 말했던 것들이 없기 때문에 피드백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이번 주는 조금 짧게 가져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소통도 하면서 조금 충분한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채팅을 어디서 보는지 모르니까 이걸 참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근거들로 일단 US 테크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어요. 5분봉으로 보시면 계속 내리면서 15분봉으로 보셔도 계속 내리면서 한 번도 반등을 제대로 주지 않고 내리면서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뭐 전체적인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시장의 종목들을 또 봐야겠죠. 시장 종목들을 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종목들 모두 내렸고요. 구글이나 뭐 이런 몇몇 종목들만 좀 버텨줬고 테슬라, 구글, 애플, 뭐 버크셔 이런 종목들만 좀 버텨주는 한 주였기 때문에 한 주의 마무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 매매를 하실 때 주초, 그러니까 월요일이라던가 화요일 정도는 매매를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매매를 조금 늘리시는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이제 그 전주에 대한 리뷰를 조금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이제 예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예측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뒤에 조금 더 저희랑 이야기를 해보도록